자, 민주당 지도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3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선 국면에 넘어가면 공천 혼란은 다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낙관합니다. 그러면서 언론의 이 문제가 크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공천 후유증은 국민의힘이 더 심한데 공천 받으면 친명이 돼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이냐. 또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 언론이 칭찬해야 된다.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자, 광래경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저희는 이제 시민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있잖아요.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기가 쉬운데 제가 활동하는 곳이 부천입니다. 근데 이제 부천 을에 서른 의원님이 이제 탈당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부천은 뭐 민주당이 한 20년 동안 한 번 정권을 잡으면 20년 동안 가는 곳입니다. 근데 지금 서른 의원님도 5선을 하시고 이제 근데 민주당의 극렬한 호남 출신 지지자들, 네. 연세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창피하다. 야, 이게 내가 이거 그냥 또 찍어야 되나?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다들 그냥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. 그러니까 다들 근데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우리 당의 대표가 왜 태도가 이렇지?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세요. 서른 의원이 떨어졌어요. 예를 들면 지금 부천 이야기를 합니다. 저희는요.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당대표께서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평가가 나쁘고 슬픈 일에 웃음을 짓거나 그리고 또 그 탈당의 자유라는 말을 듣고 다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그냥 일반 당원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그 탈당은 자유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탈당이 자유입니까? 탈당을 왜 합니까? 탈당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데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공천이라면 그 공천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합리적이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지금 현장에서 되게 절실하고요. 그래서 절대적인 부천이 민주당의 지지로 항상 당선되는 이 지역에서도 지금 그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커져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이 그 부천이 넘어갈까요? 그런 기대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은 알지만 이미 마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체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들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러느냐 보면 지금 거의 그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어요.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 떨어지면 떨어져서 죽고요. 아니면 잡혀먹고 해서 죽거나 지금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냥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게 본인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쭉 가셔야 되는 그 상황이 도래된 것 같고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언론의 갈라치기 보도 탓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제 홍영표 의원 컷오프된 직후에 기자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컷오프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아니다. 그러면 왜 떨어진 거냐 컷오프된 거냐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런 거죠. 지금 너무 집중돼 있는 게 누가 떨어지고 뭐 누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얘기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친명에서는 뭐 세대 교체다. 이게 무슨 혁신의 가죽을 벗기다 보면 뭐 고통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지랖 넓게 뭐 온 딴당 공천까지 다 한 마디씩 거들어야 되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 비명 행사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. 지금 뭐냐면은 언론의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고 그냥 건조하게 시스템으로 얘기해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선대위가 출범하기 전이잖아요. 근데 당내에 선거와 관련된 공식 기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느 한 군데가 다 부서져 있습니다. 뭐 일단은 당내 선관위는 경선업체 끼워넣기 논란. 그것 때문에 선관위원장이었던 정필모 의원이 사퇴해버렸죠. 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. 공관위는 이재정 의원이
뭐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공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. 한계를 느낀다 하면서 양심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. 전략공간위에서는 공간위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임종석 실장 나한테 한 3번 전화했으면 내가 잘 봐줬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퇴했어요. 선출직 평가위는 내용을 잘 모르는 공관위원장이 좀 기계적으로 이 하위 20% 컷오프가 아니죠. 감점 통과하다가 파열음이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단수 공천 줘버린 사람들은 뭐 이기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갑자기 그 다음날 번복을 하고 이게 언론 갈라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. 실제로 그 당내의 기구들이 지금 다 터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언론이 갈라치기해서 터진 게 아니라 당에서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실력이 없어서 이게 물갈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공관이나 선관위 관련 당내 기구들은 실력이 없어서 터져 나갑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. 네.